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은 쉼이 없습니다. 연일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농번기 가뭄은 계속되고 있고 남북 간 강대강 대치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파업을 실행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시대적 과제를 다시 세우는 한편으로 지금 당장 국민의 일상 속에서 깊이 들어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옆 주한미군 잔류기지 이전으로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은 2004년 한미협정 및 합의서에 따라 추진이 되었고 2020년 6월 용산 드래곤힐 호텔 일대 10만 평방미터를 주한미군 잔류기지 부지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대통령 집무실과 담장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최종 합의를 깨고 주한미군 잔류기지 부지를 이전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의 연쇄 이전 비용도 아직 제대로 추계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 잔류기지 부지 이전에 또 수천억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6일 국민의힘 전 국방위원 하태경 의원은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윤 대통령이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독선과 독단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담장 옆 미군 잔류기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는 또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검찰 출신 일색입니다. 고위공직자 추천 업무를 하는 인사기획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그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과 소위 문고리라고 하는 부속실장도 각각 대검 운영지원과장,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습니다. 행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죄다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급변하는 국내의 금융 상황과 우리 사회 불공정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제관료나 학계 출신이 발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에는 검찰개혁입법을 비판하며 퇴직한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검사 시절 대통령과 카풀 통근을 하며 옆자리에 앉았던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의 인연이 부각되는 것조차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부적격한 검찰 출신의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